정적분이라는 걸 하는데 정적분 기본을 설명하기 위해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서 구분구조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원의 넓이를 우리는 공식으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파이 r의 제곱이죠. 파이 r의 제곱. 그럼 이제 부의 부피라는 건 뭐였겠구나. 이걸로 설명해야겠다. 원뿔이 있어요. 원뿔의 높이는 h, 전체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놈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가 되겠죠. 왜 도대체 왜 3분의 1을 곱하는 거냐? 그냥 공식이다 라고 배웠는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원뿔의 부피라든지 아니면 도형의 부피와 넓이를 구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잘게 잘라가지고 그걸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다음 원뿔을 이 밑면에 평행하게 쭉 잘라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잘 이기죠. 제 밑에서도 이런 모양으로 잘 이기고. 이해되시나요? 쭉 잘라나가요. 잘라나가면 여기는 이제 단면이 원이 될 거예요. 원이. 그래서 중간에 어떤 한 면을 이렇게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잘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른 다음에 이걸 윗면으로 하는 원 기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정확한 그림은 책에 177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원기둥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럼 이런 원기둥이 이 원뿔보다는 약간 작겠죠. 원기둥의 부피들을 다 더해나가면.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높이를 자르는 건 높이를 어떻게 한 거냐면 n등분 할 거예요. n등분. 10개로 자른다든지 100개로 자른다든지 1000개로 자른다든지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이게 이 원뿔이래 원기둥의 부피들을 다 더해 나가면 원뿔의 부피와 거의 유사하겠죠. 아주 작게 자르면 거의 똑같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n등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하나의 높이가 얼마가 될까? 전체 높이가 h였으니까 이 빨간색 원기둥 하나의 높이는 n분의 h라고 할 수 있겠네요. h를 n개로 잘랐으니까 요놈의 높이는 n분의 h가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이제 반지름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 전체를 보면 좀 힘드니까 단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이 빨간색 쪽에서 보면 이 선이 이 윗면이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요놈의 반지름을 내가 알고 싶다는 반지름. 위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세웠다고 치면 이게 첫 번째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두 번째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세 번째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이해돼? 그래서 이걸 K번째 원기둥이라고 할게요. K번째 원기둥. 그럼 K번째 원기둥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지금 우리가 잘게 잘라가지고 이 각각의 높이를 n분의 h라고 했으니까 K번째 원기둥에서 요놈의 길이는 n분의
k가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n분의 1이라는 녀석을 k번 계산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를 n분의 k라고 하면 이 반지름을 이 n분의 k하고 원래 반지름이 r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놈의 길이가 r. 어딜 보시냐면 요 빗금치는 직각삼각형하고요. 이렇게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닮음. 그러면 전체 높이가 h인 상황이고 반지름이 밑변의 반지름이 r. 그럼 요놈의 높이는 빨간색 빗금친 부분에서는 높이가 n분의 1k. 소리 말이 안 되구나. n분의 h 곱하기 k지. h를 n등분해 해서 그걸 k에게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이 얼마냐? 이 높이 비율이 얼마인가? n분의 k만 소리잖아. n분의 k. h에다가 n분의 k 곱했으니까 요 반지름도 요 놈에다가 n분의 k로 곱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 빨간색 중간에 있는 부분의 원기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놈의 반지름은 방금 구한 게 n분의 k 곱하기야. 높이는 요 하나의 높이니까 전체 높이 h를 n으로 잘랐으니까 n등분의 있으니까 n분의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부피에 대해 생각을 하면 원 기둥이니까 파이 반지름 n분의 k의 r의 곱하기 높이 n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부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높이라는 것은 전체 높이가 h인데 이걸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h인 거고 이 반지름은 다음 단면에서 닮음비 생각가지고 구해보면 전체 반지름 r에다가 n분의 k라고 할 수 있다고. 이 k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얘기하는 거야. k번째 원기둥이라서.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좀 정리를 해보면 파이 n이 몇 개 나오냐면 n이 2개, n의 제곱이네. 파이 나오고요. k제곱, r의 제곱, h에서 파이, r의 제곱, h 곱하기 k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돼요.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되고 세 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여기다 3 집어넣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할 거란 말이야. 계속 더할 거라서 k가 1부터 n개의 원기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할 거야. 합은 저 원기둥의 합은 k가 1부터 n까지 바뀌면서 더해지는 거니까 시그마라는 이용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걸 다 더한 녀석은 요놈하고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근데 거의 똑같이 하려면 이 n등분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 1000개로 자를 수도 있고 10,000개로 자를 수도 있고 100,000개로 자를 수도 있어. n을 키우면 키울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극한값이 이 원뿔의 부피하고 거의 유사해져. 이 녀석이 극한을 계산할 거야. 우선 시그마를 계산해야 되니까. 다음 시그마에서는 k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k만 그냥 쓰고 나머지는 다 상수거든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n의 제곱분의 파이 r의 제곱 h.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의 경우에는 공식에 따라서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수열에서 나오는 공식이죠. 하나 해보셨네요. n 세제곱이죠. n 제곱이고 여기 뒤에 n 있으니까 n 세제곱.
세제곱 돼요. 그래서 이 원기둥들을 노란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쭉 다 더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녀석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n등분을 계속 엄청 많이 하는 거야. 10등분, 100등분, 1000등분 많이 하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 지금 분모가 여기 n의 세제곱이고 분자는 파이 r의 제곱 h 곱하기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미적분 초반에 배웠던 극한을 생각하면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놈의 개수가 6이잖아. 그러면 전체 전개하시면 n, 2n인 거니까 2n의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차수가 맞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하게 되냐면 분모는 6. 분자는 2. 앞에 곱해진 상수. 파이 r의 제곱 h. 6. 이 약분돼서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나가는 걸 구분구적법이라고. 그래서 원뿔 부피 계산할 때 3분의 1 앞에 개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러한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계산해 볼 거냐면 목표는 이겁니다. 이 차 함수가 있어요. y-는 x좌표 1이면 요즘에 y좌표는 2겠죠. 1,1까지.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고 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정적분인데 지금 당장은 정적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저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오거든요. 적분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지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오케이?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까처럼 n등분을 할 거야. 어딜 기준으로 n등분 하냐면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쭉 잘게 쪼갤 거야. 잘게 쪼개. 그리고 조금 더 키울게요. 여기서 좀 잘 들으세요. 아까는 기본적으로 구분구조법의 뭔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 부분부터는 적분하고 연결되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식이 좀 복잡하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뭔가를 자릅니다. 한 번 잘랐고요, 두 번 잘랐고요, 세 번 자르고요, 네 번 자르고 계속 잘라나가요.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뭘 만드냐면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노란색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 이런 직사각형. 계속 만들어서 마지막에도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속 더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거의 유사해지거든요. 이걸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서 다 더하고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게 계산을 구분구조법이라고 해. 구분구조법. 이지는 졸려.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넘어갈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정적분은 아주 간단해. 결론만 얘기해.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0부터 1까지 길이를 n등분을 할 거예요. n등분을. n등분을 하면 요 하나의 길이가 얼마냐면 n분의 1이야. 요 직사각형 모양의 이 막대기의 가로 부분이 n분의 1이라는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길이 자체를 보면 그러면 요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n분의 1이 되겠죠. 처음이니까. 그럼 요점의 좌표로 생각하면 이 길이는 n분의 1이지만 n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n분의 2가 되겠죠.
가로의 길이는.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높이라는 건 처음으로 좀 안 보니까 요 놈의 네 번째 직사각형인 거 봅시다. 요 놈의 x좌표가 n분의 4예요. 그럼 이 노란색 길이가 높이잖아. 이 노란색 길이가. 그럼 이 노란색 길이라는 것은 이 x좌표를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n분의 1을 n분의 4를 놔야 되네. n분의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n분의 4의 제곱이 이 높이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파트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n분의 1인 거고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n분의 4를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n분의 4의 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n이 n분의 1일 때, n분의 2일 때, n분의 3일 때, n분의 4일 때 쭉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더하는 거야. 이거 1, 2대 다 더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K번째 직사각형에 대해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직사각형. 그럼 요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K번째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도형은 n분의 1, 두 번째는 n분의 2, 세 번째는 n분의 3, 네 번째는 n분의 4니까 요점의 좌표는 n분의 K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n번째 도형이면 마지막에서는 n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1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파트의 넓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 n분의 4라는 x좌표를 함수에다 집어넣은 이 y좌표 길이기 때문에 n분의 k라는 녀석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빨간색 도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세로의 길이가 이 x좌표를 함수에다 집어넣은 n분의 k의 제곱이 됩니다. 세로의 길이 n분의 k의 제곱에다가 높이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주고요. 그게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고 그걸 n개를 더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n번째까지. 이게 시그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제가 좀 계산을 해볼게요. 다음은 n의 제곱, k제곱이고 n이 있으니까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k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이 n의 세제곱은 시그마 내에서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식이 n의 세제곱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시그마 k제곱은 아까도 했지만 공식에 따라서 n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들을 쭉 다 더해나가면 예를 들어서 2등분을 했다고 치면 여기다 2 집어넣는 거고 3등분을 했다고 치면 3을 집어넣는 거고 100등분을 했다고 치면 여기다 100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 이 직사각형 넓이를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사각형 넓이가 아니라 다음 이 함수하고 x축이 이루고 있는 이 파트에 대한 넓이이기 때문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똑같아져요. 이 n을 무한대로 보내. 분모는 6n 세제곱, 분자는 n 플러스 1. 차수 비교형 3차, 3차고 최고점에서는 6, 2기 때문에 6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걸 구분구조법이라고 합니다. 복잡하잖아. 네, 간단한 기호로 정리를 할까요? 간단한 기호. 잘 들어라. 함수가 일단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니까 함수가 있고 A부터 B까지 이 함수하고 X축으로 이루어진 이 파트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이 파트 넓이를. 주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잘라서 계산하는 거라고. 또 일반화를 좀 얘기를 할까? 그럼 이걸 n등분 할까요? 이걸 n등분. 이걸 n등분하면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겠어? 전체 길이가 b 빼기 a잖아. b 빼기 a. 그걸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b 빼기 a야. n분의 b 빼기 a.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라나간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라.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직사각형 만들어. 직사각형 만들어. 직사각형 만들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K번째 녀석에 대해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가로의 길이는 전체 길이가 B 빼기 A니까 N분의 B 빼기 A라는 걸 알아요. 세로 길이를 알려면 세로 길이는 지금 이 빗금친 부분을 알려면 요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는 Y좌표 길이야. 그러니까 X좌표가 필요해. X좌표가. 자, A 다음 이 녀석의 X좌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라는 점에다가 이 가로의 길이를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X좌표를 쓰면 A에다가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면 N분의 B 빼기 A란 말이야. 이 가로의 길이가. 그걸 한 번 더한 거야, 한 번. 요 X좌표. 그럼 여기 X좌표는 이걸 두 번 더한 거겠지. 곱하기 2. 요즘 X좌표는 그걸 세 번 더한 거니까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K번째는 이 가로의 길이를 K에 더해 나간 거니까 처음 값 A에다가 가로의 길이 곱하기 K. 이렇게 쓰여야 되겠네. 요 놈이 요 점의 X좌표 값이에요. 그럼 이 빨간색 길이랑 높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되냐? 이 X좌표를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야. 함수에다. 그래서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이게 이 가로의 길이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고, 거기에다가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곱해주면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 빼기. 이게 이 빗금친 한 부분의 넓이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 시그마 K가 1부터 N개로 되어 있을 테니까 N분을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이 노란색 직사각형 모든 녀석들의 길이의 합이 돼. 이 녀석이 내가 원하는 이 함수하고 X가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극한을 취해주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걸 부분분석법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계산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을 어떻게 약속했냐면 자, 이 계산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까? 인테그랄 함수 fx dx 이건 부정적분이었잖아. fx는 함수는. 근데 우리가 인테그랄에다가 아래쪽과 위쪽에다 뭘 써주냐면 A부터 B까지 적분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계산을 하면 요 값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정적분이라고 해요. 정적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함수가 있는데 x축이 여기 있어요. 이 함수를 x가 a일 때부터 x가 b인 구간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쓴다고.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적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냐면 x좌표가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준다. 이거 쓰는 방법은 알겠죠?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알겠죠? 오케이? 이 함수하고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 understand? 자,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가 없으면 부정적분이죠? fx라는 함수는 뭔가 부정적분한 함수가 있어요. 이걸 부정적분한 함수가 있다. 그러면 적분하고 C 붙여주시고 이렇게 대각으로 해요. A부터 B까지 적분한다고 여기다가 A, B라고 써요. 그럼 실제로 이 계산은 어떻게 하냐? B를 여기다 넣어요. A를 여기다 넣어요. X자리에. 그걸 빼요. 이렇게 계산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했었냐면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와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3분의 1로 나왔었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하면 인테그랄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 거라니 0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다. 그럼 다음 내용은 이걸 부정적분한다고 x제곱을 부정적분해. 그럼 3분의 1 x의 세제곱 적분함수 c 0, 2를 뒤에다 갖다 붙여. 그 다음에 2를 넣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c고 0을 넣으면 0 더하기 c니까 그냥 c만 빼겠네. c 사라지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적 계산하는 원리만 알면 돼요. 원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정적분이라는 게 이런 함수하고 x축이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구나. 부분 구조법이라고 복잡한 걸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정리된다. 요놈에서 여기 넘어가는 거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린 이러한 기호로 계산을 할 거라. 여기까지 오케이? 준영 오늘 알겠냐? 진짜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정적분이라는 것의 계산은 fx라는 함수 적분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건데 이걸 부정적분을 해서 a, b를 집어넣고 빼는 거야. 근데 부정적분을 할 때 적분함수 c가 붙잖아. 근데 어차피 이 c는 b를 집어넣거나 a를 집어넣거나 똑같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사라져요. 실제 계산할 때. 그래서 그냥 이걸 빼놓습니다. 그냥 부정적분을 해서 적분함수 c를 쓰지 않고요. 그냥 fx 적분해서 a부터 b까지. 여기서도 이 c를 빼도 똑같아요. cc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정적분이라고 해요. 정적분의 의미 정도는 알고 계세요. 정적분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의 넓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원래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통해서 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 적분이라는 게 발견되기 전에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적분이라는 걸 통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맞아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렇게만 계산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 문제 1번하고 2번에 대한 구분구조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책 보시면 178페이지에 정적분의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180쪽에 네모 박스가 두 개 쳐져 있는 책에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넘어가시고 마지막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되어 있는 녀석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적분이라는 건 그 기호가 지금 180쪽의 오른쪽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라고 있습니다. 이 기호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걸 부정적분을 한 함수가 있다. 적분함수 제외하고 a부터 b까지 b 집어넣고 a 집어넣어서 뺀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써진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윗끝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래 써진 숫자를 아래끝이라고 부릅니다. 명칭은 알고 계세요? 윗끝, 아래끝. 윗끝 집어넣고 아래끝 집어넣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계산 한두 개 해보고 실제 기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보기 문제부터 풀 거예요. 보기 1번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1부터 3까지 3x의 제곱 dx. 이 정적분을 계산하래.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림으로 따지면 3x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원점 지나가고 3x 제곱이다. 그걸 x좌표가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이 함수하고 x축하고 x는 1과 x는 3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직선이 아니니까 사다리꼴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정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계산을 하고,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3x제곱을 적분한다. 그럼 x 세제곱이 나오고, 적분함수는 쓸 필요가 없어서 생략하고 1부터 3까지 3을 여기다 넣어. 3의 세제곱. 2를 여기다 넣어. 1의 세제곱. 그거 빼면 돼. 일단 20
이 파트의 넓이가 26이에요. 이거만 기억하셔도 돼요. 40분 동안 헛소리 한 거고요. 40분 이상 안 되는 거. 구분 구조법이라는 건 그냥 대충 그런 거구나. 더 중요한 이런 정적분이 어떻게 예상이 되고 의미적으로 그림상 어떠한 부분의 면적인지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봅시다. 1부터 3까지 6x의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그럼 다음 그래프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대충 3분의 2 컴마 뭐 x대가 대충 이렇게 있는 그림이네요. 값은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고 문제에서 1부터 3까지 접근하래. 그럼 1이 여기 있을 것이고 3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x 추가하고 x는 1, x는 3 이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 주어져 있는 식을 부정적분한다. 6x제곱을 접근하시면 2x의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x 접근하시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고요. 3을 접근하면 그냥 3x 접근하면 c는 생략 대괄호 치시고 1부터 3 여기다 넣습니다. 일일이 계산하는 거예요. 3 집어넣으면 27, 2 곱하니까 54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9 빼기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플러스 3 계산하면 45 계산하면 3 빼기 3 4은 4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좀 엉망되겠지 이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번역부 계산하는 원리 원칙은 3 집어넣고 씩 다 계산하고요 1 집어넣고 씩 다 계산해서 빼요. 근데 좀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암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차수별로 끊어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계산할 때 3 집어넣고 1 집어넣을 거든요. 3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빼는 거잖아. 27에서 1은 뺄 수 있지. 얼마야? 세제곱에서 세제곱을 빼야 되니까 27 빼기 1 26 곱하기 2 52 요놈에 해당하는 값이 52라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곱이야. 3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뺄 거야. 9에서 1 빼는 거니까 8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 3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빼 2 3 앞으로 더했으니까 6 그래서 40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전적별로 계산 각각의 차수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3 다 집어넣고 계산, 1 다 집어넣고 계산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이런 파트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각각의 차수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기호 문제 12장의 3번 또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빼기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dx 이 상황은 지금 적분이 안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해야 되죠. x 빼기 1하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전개하시면 곱셈 공식에 따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네. 적분한다고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적분 구간은 0부터 1 어차피 뒤에 0은 0이잖아. 집어넣으면 1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4분의 3 음수값이 나와. 자, 왜 음수값이 나오느냐? 자, 여기까지 연결해서는 이해를 해야 돼.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는 원래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그게 마이너스 1만큼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1까지거든요. x가 0일 때가 0, x가 1일 때가 딱 0이에요. 그럼 x축하고 이 함수하고 x는 0하고 x는 1하고 이루고 있는 이 파트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적분이. 근데 이제 정적분이라는 건 실제로는 정확하게 넓이는 아니고요. 구분 구정법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길이를 곱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y좌표를 곱한 거거든요. x좌표 구해가지고 함수에 집어넣었죠. 그걸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y좌표를 곱했으니까 만약에 함수가 x가 아래에 있으면 y좌표가 음수야. y좌표가. 그렇지? 그래서 y좌표 값이 음수기 때문에 이걸 잘게 자른다고 하면 이 길이가 실제로는 음수값이라고. y좌표가. 그래서 이 면적이 면적으로 따지면 4분의 3이지만 우리가 곱할 때는 y좌표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적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이를 표현하는 건데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에요.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 숫자로 그림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뭐 2차 함수처럼 되어 있는데 이 파트의 넓이가 3이라고 칩시다.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이 파트의 넓이가 1이라고 칩시다. 넓이 값이.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가 fx라고 한다고 했을 때 fx라는 함수를 0부터 3까지 적분을 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는 양수값이기 때문에 그냥 3이 나오고 여기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와요.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2예요. 3 뭔 말인지 알겠어? 정적분은 넓이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라고. x축 위에 있으면 양수값이 나오고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값이 나와. 실제로 이걸 적분하면 식이 주어져 있으면 2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재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그 함수가 아래쪽에 있겠구나. x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그냥 식이 주어진 대로 계산하고 부호, 음수로 그냥 쓰시면 돼요. 지금은. 자, 여기서도 한 가지 개념을 또 설명할 테니까. 자, 이런 정적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 이렇게 써있는 부정적분과 x 대신에 t로 쓴 부정적분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요. 이건 x에 관한 식으로 써질 거고요. 이건 t에 관한 식으로 써질 겁니다. 부정적분. 오케이? 뭐 전개에 접근할 거 아니야? 그럼 뭐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이건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같지는 않지? 식의 형태가 똑같은 거지. 문자가 다르잖아. 이게 같지 않아? 자, 저 t를 다 x로 바꿨을게. 이거는 같을까 다를까? 이거는 같아. 물론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을 하면 문자가 다르죠. 근데 어차피 거기다가 내가 숫자 -1하고 2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문자를 막 바꾸셔도 돼요. 부정적분에서는 문자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 값을 계산하나 이거 값을 계산하나 어차피 똑같다. 우선 이걸 계산해보면 t 플러스 1, t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전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려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접근할 거고 마이너스 2까지 접근하시면 4분의 1 t의 4제곱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접근됩니다.
오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마이너스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뺍니다. 그리고 이거 올리고요. 왜? 왜 시계를 봐? 쉬고 싶어? 피곤해? 죽겠어? 말을 해. 화장실 가고 싶어? 우리 준영이 난 목소리 언제 들어보노? 너 나랑 3번째 난 너의 목소리를 들어본 게 첫날 빼고는 없는 것 같아. 첫날에는 말했어요. 첫날랑 상담했으니까. 왜 이렇게 과묵하신가? 그래요? 자, 계산합시다. 이렇게 계산하라고 차수별로 계산하라고 2를 마이너스 1 넣어. 빼. 4제곱에서 빼. 16에서 1 빼니까 15지. 바로 여기 쓰니까 4분의 15. 자, 세제곱한테 조심해. 8이야.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빼니까 9야. 9 생각해서 빼야 되는 거니까. 8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9.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 제곱하면 4. 제곱하면 1. 3. 마이너스 2분의 4.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앞에 빼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계산되고 4분의 6 계산하니까 4분의 9.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안 틀립니다. 더 일일이 집어넣고 계산하면 더 틀려요. 많은 학생들한테 가르쳤으니까 다 이렇게 차수별로 계산하지 그냥 2 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식도 어차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것도 문점을 바뀌어야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을 하면 이 함수를 부정적분하면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숫자를 넣는 건 똑같잖아. 값은 똑같다. 정적분에서는 문자가 이렇게 바뀌어도 똑같다. 값 자체가. 정적분 결과는 항상 숫자로 나오게 돼. 숫자.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분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큰 차이점은 부정적분은 식으로 표현되는 거고 정적분은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 이해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주제를 떠들었는데 문제 좀 풀어봅시다.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유제 12-3번 세 문제 풀어보세요. 천천히 부정적분 하시고 양끝에 숫자 집어넣어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좀 생각을 하라고. 정적분이라는 대목이 대충 어떤 의미가 있다. 계산은 좀 더 해보도록 하시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이제 그림하고의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입니다. 함수가 있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문제 자체에서. 넓이 구하라고 하면 적분하면 된다. 이거는 정적분하고 값이 똑같아. 위에 양수잖아. 넓이 값이. 정적분 값이 양수로 나올 텐데 그게 그냥 넓이가 됩니다. 만약에 함수가 x가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정적분을 할 건데 그 정적분 결과는 음수가 나와. 넓이 값은 그냥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정적분의 의미상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적분을 합니다. 부정적분 하시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 적분 구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3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7에서 마이너스 1 빼기 때문에 28이 됩니다. 3분의 28 3 마이너스 1 빼는 거니까 4 3분의 12 4분 3분의 40이 이 부분의 면적이 숫자값 3분의 40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분을 하시면 돼요. 0부터 3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올 거예요.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빼기 2 x의 제곱. 적분구간 0부터 3까지.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0 넣어서 0이니까 4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3분의 64 1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2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32라는 음수값으로 정적분 값이 나옵니다. 이 면적은 그냥 양수를 바꾸면 돼요. 이 면적은 3분의 32라 이래서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32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1이었다고 치고 여기 한 3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파트에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런 건 나중에 하니까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쪽은 뭐 음수 쪽이 나오고 한쪽은 양수 쪽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면적을 그냥 정적분해서는 계산할 수가 없거든. 이건 나중에 14단에서 하게 돼요. 우선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비슷하다 이런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정적분의 기본 성질 몇 개만 체크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지금 책 184페이지와 185페이지에 정적분의 성질들이 5개 정도 있는데 어려운 성질은 아니니까. 자, 우선 보자. 어떤 함수가 있어. 근데 적분 구간이 A부터 A래. 그러니까 1부터 1까지, 2부터 2까지 이걸 적분하래. 우리가 지금까지 정적분했던 건 A부터 B까지 A하고 B가 다를 텐데 그냥 A부터 A까지 적분하라고 하면 우리가 정적분이 구분구조법에서 넓이를 계산해서 왔잖아요. 그럼 가로의 길이가 0이잖아. 면적을 계산하는 거니까 A부터 A니까 뭐 가로 길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0이다.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냐면 정적분을 하는데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숫자야. 적분을 할 필요 없이 그 적분 결과는 무조건 0이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4 어떤 숫자든지 관계없이 윗끝에 해당하는 숫자하고 아래끝에 해당하는 숫자가 같으면 0입니다. 오케이? 가로 길이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정적분을 할 때 이번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적분을 했어요. 근데 항상 윗끝이 아래끝보다 커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적분이 될 거냐면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했을 때 라지 fx에다가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그래서 3을 먼저 넣고 1을 넣어서 빼는 거니까 f3 빼기 f1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이거는 똑같은 식인데 적분 구간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3부터 1까지면 윗끝 넣고 아래끝 넣어서 빼셔야 돼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아니에요. 위치로 보는 겁니다. 위에 숫자 집어넣고 아래 숫자 집어넣어서 빼는 겁니다. 항상. 오케이? 윗끝 넣고 아래끝 넣어서 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무슨 관계냐? 서로 음수 관계잖아. 그래서 윗끝하고 아래끝의 위치가 바뀌면 A부터 B까지 접근한 것과 B부터 A까지 접근한 것은 똑같진 않고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오케이? 적분을 하실 때 윗끝한 것에서 아래끝을 빼는 겁니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는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조건 B가 커야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건 식에서 보는 거예요. 식에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00이면 3 집어넣고 100 집어넣고 빼는 거예요. 오케이? 단 우리가 이 파트의 면적을 계산하실 때에는 작은 수부터 큰 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면적을 계산하려고 하면. 적분을 하실 때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하고 값이 부호가 다르다. 마이너스 비호. 세 번째 성질.
간단한데 책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대로 써요. K 곱하기 Fx. 뭐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 한다고 하면 K가 상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뭔 뜻이냐면 뭐 이런 거 3x의 제곱을 적분을 해. 그럼 3 앞으로 빼놓고 x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똑같아. 정적분도. 이 k라는 녀석이 상수값이라면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앞으로 뽑아내고 계산할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 이건 이제 책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모 박스에. 부정적분하고 똑같은 성질인데 두 함수가 더해져 있는 녀석의 부정적분은 그냥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 있었잖아요. 두 함수를 더한 다음에 부정적분한 것과 그냥 따로 적분하고 따로 적분해서 더한 녀석이 같았는데 정적분에서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단 적분 구간이 같아야 됩니다. 적분 구간이 같아야 돼요. 분리되어 있는 건 한 번에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문제 통해서 어떻게 어려운지 보도록 하고 5번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봐.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적분 구간 같으면 0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윗거 아래 거 바꾸면 마이너스 붙는다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상수에 빼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거예요. 지금. 더하기 빼기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빼기에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번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봐. 숫자를 읽어줄게. 어떤 함수의 1부터 3까지 접근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을 내가 끊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 접근하는 거잖아. 그 녀석을 중간에 적당한 수, 뭐 2로 잡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접근하고 2부터 3까지 접근한 거랑 똑같겠지? 이해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접근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접근한 거랑 2부터 3까지 접근한 거랑 더해봅시다. 연결돼 있어. Understand?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단 여기에서 이제 함수가 같아야 되겠죠. 다른 함수는 안 되겠죠. 어떤 하나의 함수를 A부터 B까지 접근하는데 그 녀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A부터 C까지 접근을 하고 C부터 B까지 접근한 걸 더해도 된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윗끝하고 아래끝이 연결돼 있으면 A부터 B로 가는 거예요. Understand? 이런 성질들 통해서 좀 이따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쉽게요.